제가 그 악기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작품의 방향이 항상 음과 조형을 한테 뭉쳐서 만들고 싶었던 것이 제가 원하는 그런 작품의 그 방향이었었다. 그래서 연구를 하게 된 것이 음을 연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작품의 그 방향이 전부 다가 이 악기하고 관련이 있게 됐거든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야 그냥 아프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이 울림통에 의해서 소리가 나는 거이기 때문에 그 울림통이 좋아야 됩니다. 좋은 나무가 되려면 좋은 산지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온도가 그 나무를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정세입니다. 그래서 그 유럽에서는 가장 많이 쓴 것이 유고슬라비아 그 소나무를 가장 많이 썼어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나무가 가장 많이 있는 나라가 카나다산 그러니까 백종이랍니다. 당신은 카나다 왜 왔느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 카나다에 나무가 많다는 것 때문에 왔어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이 카나다 하면은 세계에서 나무가 가장 많이 나는 나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어렸을 때 그 카나다 하면은 펄프가 세계에서 가장 많았다고 컸다고. 그래서 내 머릿속에는 나무를 구하려면 카나다에만 가야지만 나무를 구하는 줄 알았다. 그래서 다른 거 다 내팽개치고 카나다에요. 하고 보니 나무가 소나무밖에 없는 걸 알고 홈디포에 가보면 맨날 있는데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나무가 없다고요. 그런데 이제 회사에 그러니까 나무도 다루고 아포스토리도 하고 하는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됐어요. 카나다 온지 2개월 만에. 그 회사에서 이제 티크는 제가 한국에서도 많이 썼고, 그 다음에 그 로즈우드 하고 그 회사가 바로 스칸디나비아 대통령 회사가 그 티크하고 로즈우드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무를 구하는 그 방향을 알게 됐죠. 지금 여기에 제가 이 스페셜티 스토어라고요. 이 스페셜티 스토어는 토론토 인근에 2군데 정도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하나는 완전히 없어지고 지금 캠브리지 지역에 하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가야지만 그 펄레헤어 그러니까 메이플을 구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은 하프의 음판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프는 항상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는 울림통, 그 다음에 넥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삼각형이 되는데 넥이 있는데 그 부분에다가 이제 줄을 거는 거라고요. 넥이 있고 그 다음에 포스트가 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이것은 이 포스트를 만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요. 나무는 절대 통짜로 쓰는 게 아니라고요. 나무를 통짜로 쓸 때는 항상 갈라지고 휜니다. 그래서 산지가 넘어가는 나무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래서 이것을 라미네이트를 해야 되겠다. 붙인다고요. 붙여서 거기서 깎아내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그 붙이는 작업 중에 하나인데, 이 붙이는 것도, 나무를 붙이는 것도 그냥 아무렇게나 붙이는 게 아니라 결이, 하나는 결이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또 하나는 나무가 있으면은 이렇게 잘랐으면은 그걸 이렇게 잡쳐서, 나무 하나는 방향이 이쪽으로 가고 하나는 반대로 이쪽으로 가게끔 해서 붙여야지만 이게 갈라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결에 따라서 자구된지기 때문에 그래서 나무를 항상 붙일 때는 결이 반대편 이 타겟은 항상 해서 라미네이트를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하면은 닦을 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한쪽은 결이 쪽으로 나가는데 한쪽은 반대로 나가고 막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딱 닦을 때 굉장히 그 어려움을 갖는다. 그렇지만은 나무 자체는 그 포스는 굉장히 강하게 오래 그 쉐입을 유지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것이 바로 이제 그 물림통이라. 물림통을 나무를 전부 다 이렇게 붙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 술을 만들 때 쓰는 그 오크로 만드는 통 있죠. 그것도 다 이렇게 여러 가지 붙여서 깎아낸 거라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울림통도 그런 식으로 깎아낸다고요. 지금 현재 여기 뒤에 부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은 물론 울림통만 있어서는 안 되고 거기는 이 부목이 좀 나야지만 거기 생산되는 음이 밖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줄을 낄 수 있는 그 스페이스가 됩니다. 붙일 때 이제 디자인을 해서 이렇게 둥근 그 통이, 왜냐면 이 앞에는 저 높은 음이 있는 데는 이 통이 좁아요. 그 다음에 낮은 음일수록 이제 밑으로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무도 위에는 좁고 밑에는 이렇게 넓게 그러면서 각도가 지요. 그러니까 그 작업을 하자면 저희가 많은 시간에 이 디자인과 기계를 셋업을 시켜서 그걸 그렇게 끊어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5, 이 정도로 두꺼운데 5, 8 정도로 두꺼운 것을 해서 한 원 쿼터로 깎아내는 거예요. 왜냐면 이 울림통이 얇을수록 울림이 많이 나지만 깨지는 음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울림통의 그 사이즈가 전체적으로 쿼터면 쿼터 아니면 3H면 3H 정도가 전체가 비슷하게 같아야 된다고요. 그래야지만 모든 똑같은 음들이 이렇게 같이 생산이 돼서 나올 수가 있다고. 그걸 어디는 굵게 하고 어디는 얇게 하고 하면은 막 디스트로이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움직이게 된다고요. 그래서 나오면은 아주 이게 다 과정이지만은 요즘은 그래도 그 샌딩 머신이 있고 해서 이제 샌딩을 해서 갈아낼 수가 있다고. 제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하나는 이제 사운드복스가 들어가 있는 거, 그 다음에는 넥, 그 다음에 포스트. 그래서 지금 이것이 제일 3번째 그 렉이 들어있어요. 손으로도 손작업도 하고 기계 작업도 하고 여러 가지로 쓰는 거죠. 그걸 봤을 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베이스예요. 이 베이스가 단단하고 홀딩을 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이유가 이
선 하나하나가 약한 50파운드의 힘으로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그 50파운드 가지고 잡아당기는 그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속에 사운드 파넬이 홀딩을 할 수 있게끔 쇠 장식을 집어넣는 거예요. 미리. 그러고는 이 판을 여기다가 대는 거예요. 사운드 보드하고 이제 맞추는 거죠. 이 부분도 역시 또 밑에는 넓고 위에는 이렇게 가는 게 그 음의 그러니까 C, D, E, F, G 높은 음으로 갈수록 강해지는 거예요. 홍도 그렇고 모든 그 음을 홀딩하는 부분들을 그렇게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이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 구멍이 줄을 감는 것을 끼는 그런 구멍이라고. 이 구멍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 구멍을 제대로 뚫어야지만 이 선의 간격이 같아진다고요. 그 넥도 그냥 한 판으로 하면 빡 부러진다고요. 그래서 서로 라미네이트를 그러니까 약 한 세 가지 종류의 나무를 집어넣어서 그걸 붙여서 만들어야지만 이게 부러지지 않는 거예요. 속은 또 이런 나무로 이걸 그러니까 보조 나무를 붙여야지만 이게 빠그러들지 않는 거고요. 왜냐하면 선이 막 땡기고 싶어서 잡아당기려고 하니까 바이올린에도 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첼로도 그렇고 모든 악기가 속에는 레인포스 하는 그런 나무가 이렇게 악기들이 있어요. 네. 이것이 바로 이제 대충 박스와 파넬이 형성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이것이 이제 세 개가 이제 하나로 붙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있어서 이 부분과 이 부분과 이 세 부분이 그러니까 완전히 붙질 않는다고요. 다 떨어진 상태예요. 그것을 좋았을 때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좋아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나무로 된 것들이 자꾸 휘니까 음이 자꾸 변한다고. 그럴 때마다 그러니까 악기를 고쳐나가는 거예요. 고쳐서 그걸 잡아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요 세 부분이 떨어져서 뺐다 기쳤다 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프에 중에 이 포스트와 그 줄이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이 3도의 각도를 줘야 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나무가 그 포스트가 3도로 일자로 누워야지만 이 줄을 잡아당겼을 때 이것이 반드시 쓰게 돼요. 만일에 이것을 그대로 스트레이트로 두면은 이걸 잡아당겼을 때 이게 넘어진다고요. 이 넘어지면은 이 줄을 그러니까 타이트함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음을 잡을 수가 없다고요. 이것이 넘어져서 이게 스트레이트로만 돼야지만 항상 그 음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확해야 돼요. 뭐라고 할까? 옛날에는 내가 바이올린 팔을 만들었는데 그 팔이 각 바이올리니스트의 그 습관에 따라서 팔이 좀 달라야 돼요. 네, 그래서 시향에 있는 분, 하는데 시향에 있는 분은 그 팔을 이제 팔을 만드는데 그 팔은 그냥 만들면 되질 않아요. 나는 그래서 그걸 깎을 때
깎을 때 눈을 감고 깎아야 돼. 그래야지만 그것이 가늘은 데서부터 약 넓게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팔의 끝과 밑은 그 각도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무슨 뿔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것이 꼭대기에서부터 밑에까지 스무스하게 나가야지만 이 팔을 쓸 때, 이 끝으로 갈 때는 이게 움직이지를 않는다고. 잘못하다가는 이게 너무 가늘으면 이게 떨린다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 힘과 이 하듯이 이 악기도 그러한 뭐야 앵글이 있어야지만 된다는 거. 네. 이게 벌써 이제 카널링을 대충 이렇게 해놓은 상태다. 지금 튠을 하고 있는 거. 이제는 이게 이 하프는 줄이 빨간 줄이 도에 C. 그 다음에 여기 파란 줄이 있죠. 여기 파란 줄, 까만 줄, 까맣게 보이죠. 그냥 파랗게. 파란 줄은 F, 파. 그래야 이제 칠때 혼돈을 아니까. 그리고 다른 것들은 클리어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흰색이든 클리어하든 그렇다. 그래서 C, D, E, F 여기 파랗고 A, B, C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하나 튠을 해야 되는 거죠. 요것은 로스우드를 썼는데 이렇게 문양을 줘서 거기에 앉히는 거예요. 그 넥을. 이 넥을 거기에 딱 앉혀서 맞아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잡아당기면 거기에 딱 들어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게끔. 멋있습니다. 이게 이제 피니싱 이제 된 상태인데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친구 딸이 결혼식에 갔는데 이제 뭐야 이제 밖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근데 하피스트가 하프를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구조가 굉장히 간단해요. 그걸 어디가 보니까 C, D, E, F 그 사람이 이렇게 치는데 보니까 그 음이 C, D, E, F 그거 도레미아솔라시도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내가 만들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그날로 만들었어. 그 전을 12년 전에 했을 때 제가 내 하부 작품이 약한 12개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7개인가를 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 제자들을 데려와서 그걸 합주했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만들 줄은 몰라요. 내가 제대로 음과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만들었는지 그것만 와서 쳐보고 좋다 나쁘다 이건 하이음이 어떻다 로음이 어떻다 이제 그런 어드바이스였어요. 이게 우리 전시회 때 이제 그 제자들을 하고 같이 연주를 한 거거든요. 우리 부부전 하는 날. 전수가 어디 하세요? 부산으로 부산을 그러니까 옛날 그러니까 18th century의 뭐 조지안 형식이라든지 아니면 그 치텐달 형식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여러 가지 형식으로 포스터를 만들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나는 내가 이 하프를 이 호브라 M 형상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대충 어떤 형태가 되는지 이제 스케치를 해서
이걸 이제 붙여서 이제 깎아내는 겁니다. 코브라가 입을 닫은 게 있고 입이 열린 게 있어요. 입이 열리면은 혓바닥이 나온다고. 근데 내가 코브라를 만들 때 도저히 악기에다가 코브라를 만들 수가 없어서 입을 다물었다고. 그랬더니 또 다물었다 오면서 다시 또 열었어. 오. 근데 저게 그 모양 이제 나무 붙여가지고 이제 그래서 나무를 이제 붙여서 대충 이제 깎아낸 거죠. 지금 이제 코브라의 그걸 이제 조각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조각을 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그러니까 의자, 그러니까 코브라에 앉아서 그러니까 하프를 칠 수 있는 의자라고. 그러니까 불란서 루이스포튼 시대에 유행했던 그런 그 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조각을 해서 만들었습니다.